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어디가의 필터 기능을 활용해 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몇 개의 후보 대학들 리스트가 작성되어 있을 건데요. 나에게 유리한 대학을 발견했다면 이번 강의에서는 그 대학들에 실제로 내가 합격 가능한지를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작해 볼까요? 세 번째 단계는 모의 지원 시뮬레이션입니다. 정시는 소수점 차이로 합격, 불합격이 결정이 되는 만큼 수시보다 훨씬 세밀하고 디테일한 분석이 요구됩니다. 단순히 학계 점수만 보지 마십시오.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말해요. 저 총점은 이 대학 컷보다 높아요. 근데 정시는 총점이 아니라 구조 싸움입니다. 먼저 대학마다 반영 비율이 달라요. 대학별로 국어, 수학, 탐구 요 반영 비율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영어 등급의 그런 감점 폭이 내 점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아주 세밀하게 점검을 해야 합니다. 어떤 대학은 수학 40%, 국어 30%, 그 다음에 탐구 20%, 그리고 영어 감점인 그런 학교가 있고, 어떤 대학은 국어 비중이 더 크고, 그 다음에 탐구를 2과목 평균이 아니라 최고점을 반영하기도 하고 가산점을 붙이기도 합니다. 같은 점수라고 하더라도 어디에 넣느냐에 따라서 순위가 달라집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표는 2026학년도 고신대학교 정시 다군 일반 전형의 수능 성적 반영 방법입니다. 같은 대학 안에서도 학과마다 합격의 공식이 다른 것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지요. 자, 먼저 의예과의 경우에는 국어 20, 수학 30, 영어 30, 탐구 20%의 비율로 수학과 영어의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탐구는 과탐 2과목 평균을 반영하죠. 반면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는 수학, 국어, 영어, 탐구를 각각 25%씩 균등하게 반영하고 탐구는 상위 한 과목만 봅니다. 특히 간호학과는 주목해야 할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수학 가산점인데요.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한 학생에게는 수학 취득 점수의 10%를 가산해 줍니다. 실제로 이 두 학과에 동일한 성적을 대입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어떻게 될까요? 가산 점수와 반영 비율의 차이 때문에 최종 환산 점수의 차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왜 대학과 학과별 성적 반영 구조를 이해해야 하는지 감이 오시죠? 영어 감점폭을 꼭 보세요. 영어 2등급이라고 해서 다 똑같이 1점 깎이는 게 아닙니다. 어떤 대학은 1점, 어떤 대학은 3점, 어떤 대학은 5점 이상 깎입니다. 정시는 1점이 중요한데 영어 감점이 크면 순위가 확 밀릴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내 영어 등급이 이 대학에서 몇 점 손해인지를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다시 고신대학교의 사례로 돌아와서 영어 영역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환산 점수표를 보시면 등급이 내려갈수록 등급 간 격차가 얼마나 가파르게 벌어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1등급 135점과 2등급 133점의 점수 차이는 2점이지만 3등급으로 내려가면 4점이 더 벌어진 129점, 그리고 4등급은 6점이 더 벌어진 123점, 그리고 5등급이 되면 무려 8점의 격차가 생기며 115점까지 떨어집니다. 1등급과 5등급의 점수 차이가 무려 20점이나 발생하는 셈이죠. 특히 1등급부터 5등급까지의 구간은 등급이 내려갈수록 감점폭이 2점씩 계속 커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중상위권 학생에게 영어 한 등급 하락은 단순한 한 수치 이상의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6등급 이후부터는 격차가 다시 조정되기는 하지만 이미 상위권 변별력은 5등급 이내에서 결정난다고 봐야 됩니다. 대학별 영어 등급 환산 방법이 나의 최종 합격 가능성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력을 반드시 분석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작성했던 후보 대학 리스트 중 하나를 선택해서 해당 대학의 성적 반영 방법과 영어 환산 점수표를 직접 찾아봅시다. 각 대학의 전형의 산출 방법은 대학, 학과 전형의 전형 정보 메뉴에서 전형 평가 기준 및 결과 공개 항목에서 자세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정시의 합격 불합격은 미세한 점수 차이에서 결정이 됩니다. 지원하고 싶은 대학을 단순히 감으로 선택하지 마세요. 명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여러분의 합격의 가능성을 0.1%라도 더 높이려는 전략을 반드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어디가식 모의 지원입니다. 모의 지원 기능은 내 성적으로 넣으면 어느 정도 위치에 들어가는지 시뮬레이션 해보는 도구입니다. 내 수능 성적, 이런 백분위, 그 다음에 표준점수 등급 이런 것들을 입력을 하면 해당 대학이나 학과 전형에서의 내 예상의 위치, 그 다음에 합격이 가능한 구간, 그리고 경쟁 집단 내에서 상대적인 위치가 어디쯤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죠. 단순 이런 컷 비교가 아니라 내가 실제로 들어가면 어디쯤인가 요거를 보는 거죠. 그렇다면 이 기능이 왜 중요하냐? 먼저 단순 컷 비교의 한계를 보완해줘요. 70% 컷, 딱 이것만 보면 붙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하죠. 근데 모의 지원은 점수 차이를 수치로 딱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대학의 반영 비율이라든지 영어 감점, 가산점, 탐구 이런 평균의 방식들을 이제 자동 반영을 해서 계산해 주기 때문에 수험생이 직접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합격선보다 만약에 여유가 있으면 안정, 그다음에 근접하면 적정, 약간 낮으면 소신, 격차가 크면 위험, 이런 식으로 판단이 명확해지겠죠.
자, 이제 모의 지원 결과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모의 지원 결과에서 봐야 할 건 딱 3가지입니다. 자, 먼저 내 환산 점수를 보셔야 돼요. 대학 기준으로 다시 계산된 점수입니다. 이게 정시에서는 실제 경쟁 점수예요. 두 번째는 전년도 합격선과의 차이입니다. 몇 점 차이인지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0.1점, 0.3점 진짜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예상 위치입니다. 모의 지원에서 상위 몇 프로인지, 모집 인원 대비 몇 배수 아닌지 한번 살펴보세요. 자, 예를 들어 모집 인원이 20명인데 내가 15등권이다. 그러면 적정 그룹 안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모집 인원이 20명인데 28등권 이 정도 된다 그러면 그건 소신 지원이에요. 자, 일반 정시 기준으로 해서 1점이 높다, 1점 이상이 높다. 그러면 비교적 안정권이죠. 그리고 0.5에서 1점, 조금 더 내가 더 많다. 그러면 적정이거나 아니면 준안정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0.3점 이내면 조금 초접전이고, 근데 내가 약간 0.3점에서 7점이 모자라다. 그러면 소신 도전이 가능한 구간입니다. 근데 이제 1점 이상 차이가 난다, 1점 이상 적다라고 하면 구조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는 구간입니다. 정시 같은 경우는 1점이 굉장히 크거든요.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는 0.3점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합격점과 그리고 몇 점 차이 나면 그러면 소신 지원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분이 가끔 계신데요. 그거는 케이스마다 너무 다르지만 예를 들어서 합격선 대비 0.5점 이내 차이가 난다. 그리고 모집 인원 대비 순위가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영어의 그런 감점 요인이 굉장히 좀 적은 대학이다. 그리고 가산점 구조가 나한테 조금 유리하다. 이 조건이라면 전략적 소신 그룹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한번 조금 도전해 볼 만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주의할 점은 모의 지원은 실제 경쟁자 실시간 반영 데이터가 아닙니다. 올해 지원자 이동까지 예측해 주지는 않죠. 그래서 전년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시뮬레이션이기 때문에 반드시 70컷 그리고 그 충원율, 수능 최저 이렇게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이제 우리가 배운 내용을 실전에 적용해 볼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정시 모의 지원을 해볼 거예요. 오늘 실습의 핵심은 대학별 환산 점수의 구조를 이해하고 내 수능 성적을 가장 가치 있게 평가해주는 대학을 아주 전략적으로 찾아볼 겁니다. 나의 강점 과목은 높게 평가해주고 그리고 나의 약점 과목의 강점은 가장 적은 대학이 어디인지 직접 찾아볼 거예요. 첫 번째 과제는 나에게 유리한 대학 비교하기입니다.
먼저 어디가 홈페이지 대학별 성적 분석에서 여기 좌측에 정시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서로 다른 구조를 가진 대학 두 곳을 선택해서 데이터를 비교해 볼 겁니다. 여러분이 작성할 실습지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들어갈 겁니다. 다음으로 최소 1개 이상의 대학에서 어디가 대학별 성적 분석을 통한 모의 지원 후에 나타나는 분석 리포트의 수치와 전년도 입시 결과의 충원 인원까지 함께 기록해 봅시다. 이 실습지의 아래 칸을 한번 채워보세요. 전년도 70컷 차이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마이너스 1 이상 차이가 난다면 조금 더 신중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확인해 볼 것은 전년도 충원율입니다. 모집 인원 대비 몇 %가 추가 합격했나요? %100% 이상이라면 모집 인원만큼 한 바퀴 돌았다는 뜻으로 역전의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데이터를 종합해서 이 대학이 나에게 안정, 적정, 소신, 상향 중에 어떤 카드로 남을 카드인지 스스로 결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나에게 유리한 대학을 정교하게 걸러내고 실제 내 점수가 합격권에 얼마나 근접해 있는지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데이터를 눈으로 확인하고 나니 어떠신가요? 처음보다 막막함은 조금 덜해지지 않으셨나요? 오늘 우리가 한 건 단순히 대학을 찾는 게 아니었습니다. 감으로 지원하던 입시를 데이터로 설계하는 방법을 배운 겁니다. 70% 컷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알게 됐고, 그리고 충원율이 왜 중요한지 이해하게 됐고, 그리고 대학별 환산 점수의 구조를 알게 됐고, 그리고 모의 지원 결과를 숫자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대학의 이름은 막연한 목표가 아니라 분석 가능한 전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입시는 운이 아니라 구조예요. 그리고 그 구조를 아는 사람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으로 여러분만의 전략을 한번 짜보십시오. 자, 다음 상강에서는 오늘 우리가 만든 이 데이터를 한 장의 합격 리포트로 완성하겠습니다. 단순한 정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성적, 그리고 전략, 그리고 지원 구성 이런 것들이 실제로 합격 구조에 맞는지 점검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입시 전문가인 현직 선생님들께서 직접 검증받은 그런 최종의 단계, 전략의 완성, 리포트 활용과 전문가 입시 상담편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혼자 고민하면 굉장히 불안하죠. 전문가와 나누면 전략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점수가 단 1점도 헛되지 않도록 마지막에 마침표를 찍는 시간, 상강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3강에서 만나요. 안녕.